네, 다음은 장국죽을 함께 만들어 보실 텐데요. 일단 먼저 재료를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제가 지급 재료 목록 옆에 같이 띄워드릴게요. 자, 먼저는 쌀, 불린 쌀입니다. 30분 이상 불려서 불려놓은 쌀 100g 들어가고요. 예, 저는 지금 한 컵, 조금 안 되게 담아놨어요. 그리고 소고기 덩어리 들어갑니다. 소고기는 다져서 들어갈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소고기 다지는 거 같이 한번 해보실 거예요. 그리고 건표고를 물에 불려놨습니다. 지름이 5cm 정도 되는 것을 물에 불려서 물기를 제거한 상태의 표고입니다. 네, 이거 한 개 들어가고요. 시험장에 가서도 표고는 불려서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대파 한 토막 4cm 길이 정도의 대파 흰 부분입니다. 이것도 다져서 양념에 넣을 거고요. 그리고 마늘 한쪽, 이것 또한 다져서 양념에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고기를 재우는 양념을 살펴보시면 간장, 진간장 들어가고요. 그리고 깨소금, 검은 후춧가루, 참기름, 그리고 마지막에 국간장은 여러분들 죽이 완성된 후에 간을 맞출 때 사용하는 간장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죽의 상태를 본 후에 여러분들이 결정을 넣을지, 그리고 재료 품목이 나와 있으니 넣긴 해야 되는데 그 색깔 보면서 넣으셔야 돼요. 그 이따가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네. 네. 그래서 재료는 이제 이렇게 준비가 되고요. 그리고 앞에 보시면 제가 요구사항 띄워드릴게요. 이 요구사항 여러분들 반드시 잘 체크를 하셔야 돼요. 자, 요구사항. 주어진 재료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장국죽을 만드시오. 가, 불린 쌀을 반 정도로 쌀아기를 만들어 죽을 쓰시오.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죽에는 쌀을 그대로 사용하는 통죽이 있어요. 통으로 그대로 싸면 그냥 일반 죽이 있고요. 그리고 쌀을 부숴서 쌀아기를 만들어서 죽을 쓰는 원미죽이라고 종류가 있습니다. 그 외에 미음, 응이, 다양한 죽을 명칭하는 그런 이름들이 많은데요. 죽의 물의 양이나 쌀알의 상태라든지, 이런 쌀알의 갈려진 정도라든지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죽이 있어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이 함께 만드실 죽은 원미죽입니다. 쌀을 부숴서 만드는 죽이에요. 훨씬 더 부드럽고 소화가 잘 되겠죠. 네, 그래서 쌀 반드시 불린 쌀을 물기를 제거하고 저희가 방망이를 두드려서 잘게 반 정도로 이제 부숴줄 예정이에요. 그리고 소고기는 다지고 불린 표고는 3cm 정도의 길이로 채 써시오. 우리 지난 시간에 표고 채 써는 거 다 같이 보셨어요. 그래서 슬라이스 한 후에 채를 써는 것 오늘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저희가 이제 재료 다 함께 살펴보셨고요. 여기 보시면 쌀을 먼저 이제 물기를 불려놓은 쌀을 물기를 뺀 후에 부수는 작업부터 여러분들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이 채를 이용해서 쌀을 물기를 빼주겠습니다. 이렇게 물기를 제거한 쌀을 준비했어요. 여기 옆에 보시면 면보가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깨끗한 면보인데요. 이 깨끗한 면보에다가 이 칼은 잠시 내려놓으시고요. 불려놓은 쌀을 이렇게 내려놔 주시고요. 옆에 보면 이 방망이가 있습니다. 이 방망이를 이용해서 잘 두드려 줄 거예요. 너무 굉장히 시끄럽죠. 지금 이 조리대가 좀 울려서 굉장히 시끄러워요. 여러분들 시험장 가서 이렇게 너무나 두드리는 게 좀 눈치 보인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래도 사람들이 같이 쌀을 좀 부수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때 나 혼자 튀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좀 분위기 봐서 다 같이 쌀을 부순다 싶을 때 그때 여러분들 같이 쌀을 부수시면 좀 덜 눈에 띄겠죠. 제가 말씀드렸지만 시험장 가서는 눈에 띄는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쌀을 부수시면 될 것 같아요.
보시면 여기 잘 보이시나요? 이렇게 쌀이 반 정도 쌀아기가 되었어요. 이 정도만 여러분들 부수시면 되거든요. 조금만 더. 시끄럽죠? 자, 이렇게 쌀아기가 된 쌀을 냄비에 이제 넣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자, 이거 냄비에 넣는 거는 제가 나중에 다시 또 보여드릴게요. 네, 다음은 저희가 쉽게 할 수 있는 거 좀 해볼게요. 먼저 표고 다듬어 볼게요. 표고 보이시나요? 자, 표고 물기를 다 제거해 놓은 것을 슬라이스 합니다. 이 표고는 물기를 잘 제거하지 않으면 채 썰기가 어렵다고 했어요. 그래서 아까 물기를 한번 뺐는데도 이렇게 나와요. 한 번 더 키친타올을 이용해서 물기를 제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곱게 채를 썰어주세요. 이렇게 준비를 해 놓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고기는 핏기가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 제가 마지막에 다질 거고요. 좀 아까 했던 거, 우리 마늘 파 다지는 거 다시 한번 해볼게요. 아까가 아니라 지난 시간에 했었죠, 여러분. 자, 이제 파 마늘 다지는 거는 정말 이걸로 시간을 많이 빼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금방금방 얘는 짜투리 시간에 바로바로 다져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놓으시고 나머지는 저는 이 마늘 다진 향이 너무 좋아요. 신선한 마늘일 경우에 이렇게 해서 마늘 다져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파를 다져주실 거예요. 네, 설명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채를 썰어주시고요. 이렇게 써는 건 저는 지금 작두 썰기와 밀어 썰기를 동시에 하고 있어요. 눌러서 밀어 썰기. 이렇게 하면 좀 안정적입니다. 이게 좀 칼질이 쉬운 칼질이라고 했죠. 이렇게 한 다음에 나머지는 또 작두 썰기로 다져주기. 이렇게 다져서 준비가 되었어요. 여기도 놔줄게요. 그 다음에 이제 고기를 다져줄 거예요. 금방금방 끝나죠? 자, 고기는 채를 먼저 썰어준 다음에 다질 거예요. 자, 채 써는 거. 엄청 곱게 썰지는 않아도 돼요. 어차피 다져줄 거니까요. 이렇게 슬라이스를 한 고기를 한번 채를 썰어 주시고요. 무조건 처음부터 다지기 시작하면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려요. 그래서 이렇게 채 썬 거를 반대로 이렇게 끊어 주시고요. 그리고 곱게 다져주세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고기에 뭐 지방이나 힘줄이 많이 안 보이셨죠? 근데 혹시나 좀 지방이나 힘줄이 있는 고기다 그러면 그 지방이나 힘줄을 다 제거를 해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렇게 잘 다져지지가 않아요.
되셨으면 이제 표고와 고기를 양념해서 절여 놓으시면 돼요. 보통 여러분들 여기서 좀 중요한 것은, 자, 잠시만요. 여기서 저희가 중요한 것은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재료 지급 목록에 나와 있지 않은 양념이나 재료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실격을 당한다는 것. 그래서 보통 우리가 고기 양념을 사용하실 때 간장, 설탕을 넣는 걸 기본으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죽이나 국이나 밥이나 이런 데는 우리 콩나물밥에 설탕 들어가지 않았죠? 그래서 그런 곳에 들어가는 고기 양념은 설탕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기 재료 지급 목록에 봐도 설탕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혹시나 이 장국죽만 만들면 안 헷갈리는데 가끔씩 장국죽과 그리고 고기 양념에 설탕이 들어가는 메뉴가 같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나도 모르게 양념을 한꺼번에 만들어서 분리해서 사용하는 그런 꼼수를 부리기도 하거든요. 그러다가 여러분들 실격 당하는 상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은 설탕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럼 양념을 만들어 볼게요. 오늘 소고기 양념은 20g입니다. 20g. 20g이면 5분의 1 정도 돼요. 그래서 저는 오늘 간장을 반 작은술을 넣을 거예요. 반 작은술. 여러분들 보이시죠? 간장 반 작은술을 넣을 거고요. 그리고 여기 또 뭐 들어가죠? 파마늘 들어가죠? 파도 반 작은술. 마늘은 파의 반. 4분의 1 작은술. 오늘은 참기름 다 들어갑니다. 참기름도 반 작은술, 깨소금 반 작은술, 그리고 후추, 검은 후추 들어가죠. 자, 이렇게 해서 고기 넣고 재워주실 거예요. 제가 이 건표고와 고기를 한꺼번에 양념해도 되는데 따로 하는 이유는 표고에는 깨소금이랑 깨소금이 들어가지 않아요. 좀 표고가 뭐 큰 상관은 없긴 하지만 여러분들 실험 때도 그냥 표고와 고기는 따로 양념을 해주시는 게 조금 더 좋습니다. 좀 체계적으로 요리를 한다고 생각이 드실 거예요. 이렇게 고기 양념해서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여기 표고버섯에는 간장, 참기름만 들어갈 거예요. 간장, 참기름. 표고도 한 반 작은술 넣으시고, 그리고 참기름. 보통 설탕은 들어가면 이렇게 간장, 설탕, 참기름으로만 표고는 양념을 해주는데 오늘 설탕 없으니까 간장과 참기름으로만 이렇게 양념을 해줄 겁니다. 네, 이제 재료가 다 준비가 됐어요. 이제 볶아서 죽만 안 치면 끝이 납니다. 네, 이게 냄비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먼저 불을 켜서 불을 좀 세게 켤게요. 불을 켠 상태에서 냄비를 먼저 달구겠습니다. 네, 냄비가 어느 정도 달궈지면 여기 안에 물이 있네요. 냄비가 달궈지시면 여기 참기름을 한 큰술 정도 넣고 네, 냄비를 코팅을 한번 해줄게요. 그 다음에 아까 쌀아기를 지었던 이 쌀을 넣고 한번 볶아주겠습니다. 네. 잘 저어주셔야 돼요. 여기 안 그러면 바닥에 붙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참기름으로 코팅을 해주면 굉장히 죽이 고소해요. 그냥 끓이는 것보다 고소한 맛을 낼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하나 좀 매끌매끌하게 굴러가는 정도로 한번 볶아주셔야 돼요. 이게 너무 세면 좀 줄여줄게요. 지금도 이렇게 많이 바닥에 붙죠. 근데 냄비를 달구지 않으면 더 많이 붙어요. 어느 정도 이렇게 볶아졌으면, 자, 이 쌀이 어느 정도 볶아졌으면 여러분들 아까 우리 준비해놨던 이 고기 있죠? 고기랑
표고버섯을 넣고 같이 볶아줄 거예요. 쌀이랑 같이 볶아주시고요. 자, 이 정도 되면 이제 물을 넣으셔야 되는데, 자, 물 넣는 양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처음에 우리가 쌀 양에서 물 양을 정할 때는 오늘 만들 원미죽 같은 경우에는 보통 쌀 양의 5배에서 6배 정도의 물을 넣어줍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밥 지을 때는 여러분들 물 양을 어느 정도로 잡았죠? 네, 그렇죠. 쌀 양과 동일하게 물을 양을 잡았어요. 근데 오늘은 죽이기 때문에 좀 더 밥보다는 묽죠. 그러니까 5배에서 6배 정도의 물을 잡게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알고 있는 미음이나 응이 같은 거 여러분들 아시죠? 그 미음은 쌀 양의 약 10배 정도의 물을 잡으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들 잘 아셨죠? 그래서 오늘은 저는 일반 죽을 끓일 거기 때문에 5배의 물을 잡아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실습을 하시다가 그 시험장에서 그 음식을 만드실 때 좀 태울 염려가 있어요. 왜냐면 한 가지 품목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좀 안전하게 6배 정도의 물을 넣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아까 제가 처음에 불린 쌀을 1컵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는 6컵의 물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지금 불이 많이 팔팔 끓고 있어요. 근데 이때 불을 약간 줄여주겠습니다. 내 것도 마무리해. 교수님 수고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같이 교수님하고 얘기하면서 해야 돼. 오늘 학교 소식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앞으로 만나게 될 조교 선생님이랑 또 방금은 또 여러분들 아직 뵌 적이 없겠지만 그 제가 제빵의 달인이신 이경화 교수님께서 잠시 왔다가 이제 재밌게 해주고 가셨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위해서 저희가 학과 홍보 동영상도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좀 재밌게 찍을까. 근데 지금 그래도 여러분들 빨리 얼굴 보고 수업하는 게 더 좋아요, 저는. 이 시기가 빨리 지나가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처음보다는 지금 굉장히 전분기가 많이 올라왔어요. 이제 죽의 형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죽이라는 게 참 신기해요. 이게 처음에는 정말 이렇게 물같이 보여도 한 그릇의 쌀로 6명이 먹을 수 있는 신비한 음식이죠. 그래서 어릴 때 우리 좀 어려운 시절을 겪었던 그런 어르신들 얘기 들어보면 쌀밥을 먹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 시절에는 어쩔 수 없이 물을 많이 넣어서 양을 늘려서 다 같이 이제 나눠 먹는 그런 죽의 형태의 음식을 많이 드셨다고 해요. 좀 안타까운 현실이긴 하지만 요즘에는 이제 우리 회복식으로 많이 먹죠. 몸이 아프거나 소화가 잘 안 될 때 이 죽으로 이제 저희가 원기 회복을 하기도 하고 하는 걸로 이제 문화가 많이 바뀌었어요. 이 장국죽은 원래 그 저희 궁중에서 임금님이 총 하루에 대략 5끼 정도를 드셨대요. 근데 그게 뭐 우리가 생각하는 수라상을 5번을 드셨던 건 아니고 그냥 중간중간에 간식도 많이 드셨는데 특히 임금님들은 불면증이 굉장히 많으셨대요. 그래서 밤늦게 잠을 이루지 못하시고 그리고 또 새벽같이 일어나시고 왜 그런지는 여러분들 사극 같은 거 보시면 잘 아시죠. 얼마나 이제 고민이 많으시겠어요. 다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만 곁에 있는데, 그쵸? 그래서 자다가도 깨시고 막 그러셨대요. 그래서 보통 한 4, 5시쯤에 새벽 4, 5시쯤에 이제 일어나시면 이제 배가 고프시잖아요. 그때 이제 초조반상이라고, 조반 중에서도 아침밥 중에서도 초조반이에요. 그 초조반상으로 이 죽상을 많이 올렸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 임금님께 바쳤던 죽 중에 하나가 이 장국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고기 표고가 그 당시에는 굉장히 고급 식재료예요. 그래서 임금님 음식에는, 궁중 음식에는 이 소고기랑 표고가 빠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소고기 표고 그리고 참기름까지 다 들어간 죽이니까 얼마나 고급 죽이겠어요, 그쵸? 자, 여러분 보이시나요? 이제 거의 쌀이 많이 풀렸어요. 네, 조금만 더 끓여볼게요. 불을 더 약하게 줄이겠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하나 또 팁을 말씀드리면 이 죽 같은 경우에는 제출하고 난 후에도 계속 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지금은 좀 물이 이렇게 많아 보이는데요. 제출하고 바로 채점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묽어 보인다 싶을 때 그릇에 담아서 내는 게 좋아요. 만약에 우리가 일반적인 농도를 맞춰서 제출을 하게 되면 아마 심사위원들이 평가할 쯤 되면 거의 떡이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좀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이 정도로 물기가 자작할 때, 이 쌀알이 이 정도면 다 풀어진 거거든요. 보시면 형태가 많이 없죠. 또 이 정도로 됐을 때 한번 마무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색깔이 좀 하얀 편이니까 국간장으로 간을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아까 재료 지금 목록에 써있던 국간장을 이용해서 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을 꺼주시고요. 이거 국간장은 색깔을 보시고 조금씩 넣어서 색을 연하게 맞춰줄 거예요. 너무 색이 진해도 어두워서 안 예쁘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색깔이 나오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완성이 된 것을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릇에다가 전량을 다 제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담으면 너무 느리겠죠? 부어보겠습니다. 네. 하시고요. 네, 담으신 다음에 젓가락이 등장하죠. 마지막에 너무 가라앉아 있는 이런 표고들 위로 좀 떠오르게. 그래서 어디 학원에 가면 이 표고로 막 꽃 모양도 만드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꽃 모양까지 만드실 필요는 없고요. 이 뭐가 들어갔다 정도가 좀 보일 수 있게 이렇게 위로 좀 올려주세요. 네, 됐죠? 여러분들 이렇게 장국죽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거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이거 집에서 한번 끓여서 드셔보시면 굉장히 맛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학교에 대면 수업 하게 되면 진짜 궁중에서 끓였던 장국죽 모양은 조금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드릴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장국죽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